오늘부터 12대 경기도의회 의원 167명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재선으로 당선돼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죠. 도시계획 전문가 임창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초선의 열정에 노련함을 더해서 다시 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선 소감 어떠십니까? 우선 이번 선거에서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 시민들께 더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선의 열정과 그리고 도시 전문가의 그 전문성 그리고 이제 재선의 추진력까지 더해서 도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실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도민들께 미래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민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게 과연 미래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좀 직관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민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은 나의 집 가격이 만약 100이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좋은 교통이 있을 때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광주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가동을 위한 대규모 공업 용수 확보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현재 정확한 용수 부족 현황이 어떻고 또 왜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까? 아까 주민의 주택 가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광주는 지금까지의 많은 중첩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100이라는 주택 가격이 아니라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통합 용수권은 그 규제를 인해서 더 많은 훼손을 하고 있어서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첨단 산업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첨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난 전력과 엄청난 물을 사용한다는 그 자원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징입니다. 실제로 용인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산단에 들어가는 물은 광주가 있는 이 팔당 상수원에서 광주를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2030년이 되면 하루에 100만 톤에서 170만 톤이 이제 산단으로 가게 되는데요. 한 2m짜리 관이 광주를 2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안에서 광주는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광주 시민들은 지난 50년간의 규제와 함께 이번의 변화 속에서도 또 한 번의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광주시는 수도권의 2,600만 어떤 맑은 물을 위해서 중첩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묵묵히 견뎌내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방 통행식 구조는 절대 이제 수용이 불가능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실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광주에서도 또 광주 시민들도 이 첨단 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첨단 산업과 함께 광주에서도 지금까지의 피해만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팔당 상수원이 강력한 규제로 규제되면서 소비성 보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마을에 필요한 물건들, 또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일정 부분의 소비성 보상들은 있었지만 이 지역 차원의 생산적인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 또 경기도가 세계의 첨단 산업에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광주가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생적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 경기도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인 지정학적 가치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반도체를 단순 부품이 아닌 거대한 생태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던 경기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용인 반도체 산단의 면적을 보면 약 215만 평, 그리고 투자자는 자금만 해도 한 360조입니다. 하지만 용인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바라보면 훨씬 더 큽니다. 면적으로 하면은 여의도의 한 7배 면적이 되는 한 630만 평이 되고요. 그 틀도 화성에서 시작돼서 그 평택, 수원, 그리고 용인, 이천에 이어지는 생산 벨트와 함께 수원, 그리고 용인과 그다음에 성남 판교, 그리고 하남의
교산까지 이어지는 연구 벨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이 경기도가 가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에 그 안에서의 광주는 항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광주가 앞으로 이 첨단 산업으로의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규제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앞으로 경기도 전체의 또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용수 공급 이슈와 연계해서 경기도 광주시의 미래 100년의 먹을거리를 바꿀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첫 번째 카드가 바로 광주 AI 연구센터 개발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가용 부지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화랑을 이루면서 이러한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은 제안이 또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AI 연구 기능, 연구 클러스터가 광주에 입주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광주에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됐었습니다. 그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상업용지, 산업용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죠. 거기서 광주시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는데 올 8월이 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분양이 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광주의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첨단 산업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물을 이용한 가장 큰 수혜인 그런 기업들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적어도 AI에 관련된 연구시설, 연구 기능을 광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미매각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제안은 대규모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AI 특구 지정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공공주택 공급 공약과 또 광주시장의 공약을 유기적으로 합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약 3만 호 규모의 역세권 개발 계획 어떤 겁니까? 광주가 규제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 모순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도 남부가 개발로 확장되면서 동부로 그 수요는 올라오고 있지만 이 계획적인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난개발 속에 주택과 공장이 섞여 있고요. 또 많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문제, 도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광주 안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50년간 묵혀놨던 그리고 50년간 모순이 되어 있던 이 도시에 대한 계획과 개발에서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는 경강선을 그러니까 동서축을 중심으로 해서 역들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큰 규모로 그리고 지금의 도시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 그리고 첫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산업의 기능들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AI 도시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가 경강선을 축으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실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벽, 규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어떤 규제들이 개선돼야 될까요? 굉장히 낡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수정법으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이 안에서 경기도의 동부권은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해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를 한 100만 평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제곱미터, 약 30만 평이 안 되는 규모만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50년 전, 40년 전에는 맞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도 없고 기술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체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오히려 수지를 훨씬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만들었던 이런 면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새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천변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변 구역이라는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변 구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조그만 수변 구역만 있어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시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하천변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천에서 일정 거리만큼을 그 수변 구역만큼의 면적을 공원화하자라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질 또 하천을 보호할 수도 있고 도시는 또 수변 공간을 활용을 잘해서 더 좋은 어메니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세 번째 제안은 데이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를 기반으로 계획 단계부터 통합 구축을 설계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향후에 첨단 산업이 이제 점점 더 커질수록 사실 데이터와 에너지의 문제가 더 큰 과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 에너지의 문제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끌고 오냐에 머무러져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과 또 광주가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는 이 상수원 보호 구역을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는 이 규제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충분치 않죠.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 녹지들 여기를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태양광이라든지 또 ESS와 같은 시설들을 배치하고 또 무엇보다 그 전력을 기반으로 수도권, 경기도의 첨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 구역과 또 그린벨트 내 유휴지를 활용해서 넷 제로 디지털 자립을 실현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셨는데 발전, 저장, 송배선 또 데이터 센터 이걸 어떻게 벨트화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 지방에서 만들어진 그 전력이 낮 시간대, 피크 시간대에는 그 송전 선로가 꽉 차게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하나는 그 오히려 태양광 옆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에 경기도에 놓자. 그러면은 저녁 시간대 남은 전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하지 않을 땅들을 에너지 기반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ESS 그리고 향후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함께 연계한다면은 저는 향후에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굉장히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클러스터의 결실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패키지를 통한 상생 모델을 제안하셨는데요. 어떻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모순과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에 이 태양광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이수가 되고 있지만 예. 항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그냥 녹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그 농지에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 다 돼 가지고요. 경기 도민들과 OBS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래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미래 가치를 설명해서 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는 훨씬 더 큽니다. 거의 더하기와 빼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후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이 첨단 산업의 큰 발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들, 이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챙기고 더 경기도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하신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